안녕하세요. 주은숙입니다. 오늘은 2025년 3월 29일 토요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만큼은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해야 할 과제가 있는 날입니다. 바로 대한민국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잡고 자유민주주의를 바로잡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 혹은 여러분께서 나가실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가서 우리 국민 저항권을 발동해야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여러분께서 가실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서 목소리를 내주시는데, 제가 광화문 광장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광화문 광장이 갖고 있는 상징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만약에 광화문으로 집결하실 수 있다고 하시면 광화문으로 나와주시고, 광화문이 어렵다 하시는 분께서는 여러분께서 가실 수 있는 곳으로 나가셔서 내일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내일도 치열하게 싸워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자, 여러분,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요. 일단 한덕수 총리가 직무 복귀를 하셨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결과 기각이 되었죠. 자, 여러분, 이로써 민주당이 했던 30번의 탄핵 중에서 9번의 탄핵심판 결과가 나왔는데 9건 모두 기각되는 놀라운 결과를 얻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요, 민주당이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탄핵한 것이 아니라 정말 자기들 입맛대로 탄핵을 했거나 혹은 마땅한 어떤 근거가 없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거대 야당이라는 포지션에 그 권한을 남용한 게 아닌가라는 매우 합리적인 의심이 저는 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자, 여러분, 그리고 이번 주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선고 결과에 대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라는 이 분노의 반응을 보여주셨는데요. 일단 이 1심에서 판결했던 내용들, 잠깐 이 내용을 간단히 짚고 넘어가면, 1심에서 이제 이 재판부가 유죄다라고 봤던 부분들, 핵심 쟁점이 됐던 부분들을 모두 무죄로 뒤집었는데요. 사실 국토부로부터 협박을 받았다라는 이 발언, 이거를 사실 허위로 보기 어렵고, 그리고 골프 사진 조작에 대해서 이 고 김문기 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주장에 대해서 여기에 대해서 단지 사진을 확대했다는 이유로 조작됐다라고 보는 이 재판부의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께서는 동의하실 수 있나요? 합리적인 사고가 가능하고 상식이 있는 국민이라면, 심지어 직원들이 나와서 우리는 협박받지 않았다라고 증언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협박을 받았다라고 봤던 이 발언도 굉장히 납득하기 어렵고요. 골프 사진에 대해서 단지 사진을 조금 더 그 사진을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일부 부분을 확대해서 증거로 제출한 것에 대해서 이 사진을 조작됐다. 자, 여러분, 이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가 속도 위반을 했을 때 우리 번호판을 확대해서 우리에게 그 증거 자료를 제시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실 법을 지킬 이유가 사라지지 않을까요? 이 검찰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진행을 했습니다. 검찰이 선고 다음날 바로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선고 직후 어제 오후 바로 공지를 내고, 일반 선거인들의 생각과 달라도 너무 다르다. 그리고 이제 괴리된 경험, 상식에 맞지 않는 판단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여러분, 이 사건은요, 2심에서 유죄가 나왔다 해도 어차피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어요. 어차피 이재명이 여기에 대해서 2심 결과에 대해서 본인이 유죄가 나왔다 해도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100%였기 때문에 이거는 대법원까지 어차피 가야 되는 사안이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굉장히 분노하시고 낙담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는데, 어차피 이 싸움은 대법원까지 갈 수밖에 없는 싸움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낙담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헌재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판결을 내리는데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판결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최대한 헌재 판사들에게 법과 원칙과 공정과 상식을 지키라는 것, 그리고 양심에 따른 판결을 하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최대한 압박을 해야 되고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가 4월로 미루어질 것이다 라는 예측이 있었는데요. 실제로 3월이 다 끝났는데 아직 헌재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일조차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몇 가지 유추해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 헌재 재판관들이
이전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오는 동안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사실 정치적인 색깔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좌편향된 판사이고 어떤 사람이 법과 원칙에 따른 판결을 하는 사람인지 국민들은 대부분의 그 사람들의 정치적인 성향 색깔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선고일조차 잡고 있지 못하다는 건 헌재 내부에서 이 판사들이 어떤 그런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라고 지금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헌재의 이 좌편향된 색깔, 좌편향된 사고를 하는 이 판사들에게 최대한 법과 원칙과 양심과 공정과 이런 것들에 근거해서 판단하라라는 것을 저희가 압박을 해야 되고요. 사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치열하게 싸워야 될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문영배 이미선 이 재판관은 4월에 임기를 마치고 퇴임 예정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퇴임 전에 이 판결의 결과가 반드시 나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들은 최대한 헌재 재판관들이 법과 원칙과 양심과 공정과 정의에 따른 판결할 수 있도록 그들을 압박해야 할 것이고요. 자,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은 반드시 복귀하실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단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깨어나 있고 이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그런데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한민국이 처한 이 위기 상황,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자와 대한민국을 무너뜨리려는 이 반국가 세력 간의 싸움, 그리고 침몰 직전에 대한민국의 이 위기 상황을 국민들이 알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국민들이 포기하지 않는 한 윤석열 대통령께서 복귀하시고 저희가 함께 이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여러분, 근데 저는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 이 싸움이 금세 끝나는 싸움이거나 절대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여러분과 제가 집중해야 될 것은 긴 호흡으로 끝까지 이 싸움을 함께 한다는 그 결단이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는 한편 저는 지금부터 제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제가 잘하는 일을 조금 더 집중하려고 합니다. 사실 평범한 정말 아이들을 가르치던 영어 학원장이었던 제가 광화문 광장에 나가기 시작했고 그리고 전 민주당 권리당원이었던 저의 경험을 나누었던 것을 시작으로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지금 7만 명이 넘는 분과 함께하는 그런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이 싸움을 치열하게 그리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저를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들 덕분이에요. 사실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거든요. 왜 계좌 오픈 안 하냐? 왜 여긴 슈퍼챗 안 되냐? 근데 저는 한동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가 계좌를 열거나 아니면은 뭔가 내가 이것을 나가서 누군가한테 금전적으로 지원을 받으면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순수성이 훼손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저는 사실은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순수성에 대해서 오해받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금전적으로 서포트 받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근데 어떻게 생각하니까 이 생각이 사실은 저의 오만한 생각이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떤 거냐면 계좌를 오픈했던 이유는 사실은 실험해 본 거였어요. 제가 계좌를 오픈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한테 계좌로 뭔가 후원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저를 그런 방식으로 응원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분들의 응원을 거절한 셈이 됐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분들께 드렸던 대안이 저를 응원하고 싶으신 분들은 교보문고 가서 윤석열 대통령의 우리가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 사실은 이 모든 사건들이 출발됐던 거잖아요. 이 거대 야당의 폭주 플러스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 부정선거에 대한 의혹을 다룬 Stop the Steal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길이라는 책을 구매해 주세요. 처음에는 제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들께 요청드렸어요. 그리고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제가 요청드린 그 내용대로 주은숙 씨께서 이제 요청해서 책을 샀다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리고 그 후로도 이제 계속해서 저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내 순수성이 훼손될까봐 이 누군가의 어떤 서포트를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이 나에게 주는 신뢰를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에게 표현하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 마음을 내가 거절하는 나의 이기적인 생각일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저만 생각했으면 사실 계좌 오픈을 저는 끝까지 안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끝까지 어떤 도덕적으로 그런 오해를 받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저희 멘토님께 그런 피드백을 받았습니다.
왜 그렇게 돈에 대해 민감하냐? 사실 자본주의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장점 중에 하나는 우리가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라는 지식을 우리가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누군가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런 지혜를 돈으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아니면 다른 사람한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서포트가 사실은 돈으로 하는 서포트거든요. 근데 그 모든 걸 제가 이론으로 알고 있었지만 막상 제가 낯설고 새로운 분야에 들어오니까 제가 알고 있던 것들을 적용해서 그것들을 제가 잘 사용하지 못했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어떤 분께서는 계좌로 후원을 해주셨고 어떤 분께서는 슈퍼챗을 쏴주셨고, 그러니까 이분들께서는 이미 저한테 받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하신 거지만 여러분한테 받았던 그런 경제적인 서포트가 사실 저한테는 더 큰 책임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내가 나갈 수 없는 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여건이 허락하는 한 내가 최대한 이분들을 대신해서 내가 더 목소리를 내고 내가 더 책임감을 느끼고 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전에 해주셨던 응원 덕분에 제가 더 용감하게 목소리 낼 수 있었다는 점,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후에도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저의 경험, 지식,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과 최대한 나누면서 여러분과 더 많이 소통하며 그렇게 성장하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그래서 멤버십 오픈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는 만큼 또 제가 힘내서 더 열심히 싸울 수 있으니까 멤버십 많이 가입해 주시고 저는 내일 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유대한민국 파이팅!